냉찜질과 온찜질은 리프팅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둘 다 절대 금지입니다. 피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프팅 성형외과 수석원장 박현준입니다. 오늘은 붓기, 붓기가 언제쯤 없어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붓기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정상적으로는 혈관 안에만 있어야 될 어떤 액체 성분의 물질들이 혈관 바깥으로, 즉 조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붓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혈관 바깥으로 액체 성분들이 나왔던 것들, 붓기가 되고 나서 없어지려면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조직에서 빨리 혈관으로 액체 성분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붓기를 빨리 빠지는 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좀 그런 부위가? 제 경험으로는 눈 주위에는 지방 조직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 있는 조직들은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치밀도가, 즉 단단함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눈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던 액체 성분들, 혈액 같은 것들을 쭉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프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얼굴 부위가 많이 붓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눈 주위가 많이 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듦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 빨리 뺄 수 있어요? 사실 냉찜질, 온찜질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발목을 삐었다거나 부딪혔다거나 해서 생기는 붓기는 처음 하루 이틀은 냉찜질을 해줘라. 그리고 나중 한 3, 4, 5일째, 일주일 정도까지는 온찜질을 해주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의학 상식입니다. 하지만 리프팅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찜질과 온찜질은 리프팅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둘 다 절대 금지입니다. 리프팅이라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제가 피부를 얇게 표를 떠듯이 하나로 바닥에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부들은 감각과 혈액순환이 평소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냉찜질을 올린다. 첫 번째, 혈액순환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즉 피부가 본인들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그 혈액순환의 정도도 차마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피부 괴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각의 문제인데요. 냉찜질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도 너무 차가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적당히 이제 그걸 제거를 했다가 조절이 가능한데 리프팅은 하신 직후에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느낌이 없으니 계속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냉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온찜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온찜질을 하시다가 얼굴에 화상을 이렇게 크게 물집, 수포가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찜질, 온찜질 이렇게 둘 다 안 되면 붓기는 어떻게 빠져야 되냐, 이제 이게 환자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실 텐데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 신체 회복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 수술하고 나서 3일, 4일, 5일째 정도 됐을 때는 산책을 하시는 정도, 간단한 집안일을 하시는 정도, 그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붓기를 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걱정하시고 불안한다고 해서 붓기가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그래 생각보다 빨리 빠지네 하면 더 빨리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시면 금세 빠지실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프팅 박선생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젊어지세요. 감사합니다.